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81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무려 10년 동안 집중력 저하와 머릿속이 멍한 느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단 6개월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 일상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 말이죠.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81세, 서울에 사는 최규철이라고 합니다. 가명이긴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집중력 저하와 멍한 느낌으로 처음 고생하기 시작한 게 71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 일이죠.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처음 증상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은행에 갔었어요. 돈을 찾으려고 갔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0년 넘게 써온 비밀번호인데 말이죠. 한참을 생각해도 안 떠올라서 결국 창구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정말 창피하고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나고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했어요. TV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책을 읽어도 방금 읽은 게 기억 안 나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였어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이름도 손주 이름도 심지어 아내 이름도 순간순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혀끝까지 나왔는데 말로 안 나오는 거죠. 저기 뭐였지 이렇게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나중에야 겨우 생각나고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집중력도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이제는 한 줄 읽다가 딴 생각하고 다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결국 신문을 접게 되더라고요. TV 드라마를 봐도 등장인물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줄거리도 헷갈리고 그래서 아예 안 보게 됐어요. 머릿속이 멍한 느낌도 정말 괴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뿌옇게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이 느려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신경과도 가고 치매 검사도 받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봤는데 다행히 치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각한 질병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지금 이 정도인데 몇 년 후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했어요. 약속을 잊어버려서 친구한테 미안하고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대화가 어색해지고 집중력이 없어서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어요. 아내는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면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잊으셨어요? 하면서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메모하는 습관 들이세요. 중요한 건 다 적어두시고요라고 조언했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8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수로 나아져 하고요. 그런데 작년 여름 제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선생님, 집중력 떨어진다고 하셨죠? 저도 그랬는데 생활 습관 바꾸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으로 자고, 운동하고, 뇌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생활 습관? 나도 바꿀 수 있을까? 그날부터 제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단 생활이 너무 불규칙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뇌 활력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81세의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복지관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뇌 건강에 관한 책도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수면 습관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잠을 정말 못 잤거든요.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깨고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자고 낮에 졸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수면이 뇌 건강에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쉬고 기억이 정리되고 노폐물이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정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10시가 되면 무조건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안 와도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했어요. 저녁 8시 이후엔 커피나 녹차를 안 마셨어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리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더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잠을 잘 자고 나면 낮 동안 머리가 좀 더 맑은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바꾼 건 운동 습관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거의 운동을 안 했어요. 나이도 많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동, 특히 걷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게 뇌 건강에 정말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더라고요. 80 넘은 나이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한 달 후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일단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좀 더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네 어르신들도 만나게 되고 인사도 나누고 그게 또 좋더라고요. 세 번째로 한 건 뇌 운동이었어요. 몸 운동만큼 뇌 운동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뇌도 쓰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신문을 매일 읽었어요. 예전엔 집중이 안 돼서 안 읽었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한 기사씩 끝까지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 오늘 읽은 기사 내용이 뭐였지? 하고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엔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십자말 풀이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 가면 신문에 십자말 풀이가 있는데 그걸 매일 풀었어요. 처음엔 몇 개 못 풀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이 풀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단어를 떠올리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숫자 계산도 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
물건 값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게 3,000원, 저게 5,000원, 그럼 합해서 8,000원이네 이런 식으로요. 간단한 계산이지만 뇌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한 암산을 자주 했어요. 네 번째로 실천한 건 사회활동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집에만 있었거든요. 친구도 잘 안 만나고 복지관도 잘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어르신들이랑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교실도 다녔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가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웃고 바둑 두면서 머리 쓰고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일석삼조였어요.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나 요새 머리가 안 좋아서 하면서 만남을 피했는데 이제는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한 달에 2~3번씩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5번째로 바꾼 건 식습관이었어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일단 생선을 자주 먹었어요.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4번은 생선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견과류도 매일 먹었어요. 호두, 아몬드가 뇌에 정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한 줌씩 먹었어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먹기 싫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제는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예요. 채소와 과일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이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자주 먹었어요. 물도 충분히 마셨어요.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탈수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이렇게 챙겨 마셨어요. 6번째로 실천한 건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저는 그동안 걱정이 많았어요. 건강 걱정, 치매 걱정, 자식들 걱정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잡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도 노력했어요. 나는 나아지고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줬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6가지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예전보다 좀 더 맑은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 낀 느낌이 조금 덜하고 신문을 읽을 때 집중이 좀 더 잘 되고 그런 변화들이 느껴졌어요. 3달째가 되니까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름이 잘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친구 이름도 잘 기억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떠오르더라고요.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됐고 TV 드라마도 줄거리를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바둑을 둘 때도 수를 잘 읽을 수 있게 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나아진 게 느껴졌어요. 4달째가 됐을 때 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고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약속도 잘 기억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고
판단력도 돌아왔어요. 5달째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요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나오고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복지관 친구들도 최 선생, 요새 바둑 실력이 좋아졌네.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6달째가 됐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전 제 모습으로 많이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70살 때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자고, 운동하고, 뇌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 모든 걸 하루도 빠짐없이 6달 동안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나도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게 저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6달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예전 제 모습을 되찾았어요. 물론 70살 때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멍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행복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를 찾은 느낌이에요. 친구들이랑 바둑 두면서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손주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단어가 잘 나오고, 아내랑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할 수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됐어요. 복지관 어르신들도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최 선생,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실천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몇 분이 따라 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중 한 분은 3달 만에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집중력 저하나 머릿속이 멍한 느낌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멍하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된 증상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81세에 10년 된 증상을 개선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실천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으로 자세요.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둘째,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셋째, 뇌 운동을 하세요. 신문 읽기, 십자말 풀이, 계산하기 등으로 뇌를 자극하세요. 넷째, 사람을 만나세요. 복지관 가고 친구 만나고 대화하세요. 다섯째, 뇌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을 챙겨 드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6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엔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하세요. 저도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6달 후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집중력 저하나 멍한 느낌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뇌도 우리 몸의 다른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를 계속 자극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그 걱정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매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칙적인 수면, 운동, 뇌운동, 사회활동, 건강한 식습관, 이 모든 게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중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머릿속이 멍한 느낌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맑은 정신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81세 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81세 최규철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집중력 저하와 멍한 느낌으로 고생하시다가 일상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 6개월 만에 맑은 정신을 되찾으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 그저 규칙적인 수면, 걷기 운동, 뇌운동, 사회활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 매일 30분 걷기, 신문 읽고 십자말 풀이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안 보여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